안녕하세요. 집사렐라입니다. 오늘은 햇빛이 앵무새에게 미치는 영향과 앵무새의 올바른 일광욕을 도우려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은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앵무새에게도 중요합니다. 자연에서의 충분한 햇빛에 대한 노출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D를 몸에서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들에게 비타민 D의 주요 기능은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D3가 새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건강한 뼈, 건강한 깃털을 가지게 하고 건강한 알을 낳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햇빛에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자외선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외선 C는 성층권까지밖에 전달되지 못하고 자외선 A와 B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유리와 같은 물질이 있다면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B는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피부 노화를 가속하는 자외선 A만 통과하게 됩니다. 즉, 앵무새가 햇빛을 직접적으로 쐬지 않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는 깃털로 덮여 있어 피부가 단순히 햇빛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앵무새들은 꼬리 윗부분에 기름샘이 있는데 대부분의 새의 경우 기름샘에서 깃털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몸을 정리할 때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성되는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그 시점에서 비타민 D는 몸에 발라진 기름을 통해 섭취하게 되며 간과 신장은 이것을 비타민 D3로 전환하게 됩니다. 비타민 D3는 새의 몸에서 생성됩니다. 새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비타민 D3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뼈가 생산되고 재형성되기 위해 혈중 칼슘 수치가 조절되는 방식입니다. 비타민 D3는 인의 흡수와 배설을 조절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새의 식단에 칼슘과 인의 균형 잡힌 수준이나 비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새의 혈액에 있는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의 양도 D3에 의해 조절되며 세포 분화 및 새의 면역 체계 조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가 비타민 D3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생기는 증상으로는 먼저 칼슘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새 몸의 칼슘 수치가 낮으면 뼈 골절, 산란 감소 및 부하, 발작, 부드럽고 얇은 달걀 껍질과 같은 알을 낳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의 신장과 간 질병에 영향을 받으면 비타민 D를 비타민 D3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효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새에게 비타민 D3 보충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무새 펠렛 제조회사들도 비타민 D를 포함되어 만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앵무새에게 비타민 D3를 제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펠렛입니다. 펠렛은 한 입당 동일한 양의 영양을 제공하며 씨앗 위주의 식단 또는 채소, 곡물 및 과일 식단에서 영양이 누락된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펠렛은 새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는 습관 때문에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새들은 우리보다 시각적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사람보다 빛을 더 빨리 많은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앵무새는 사람이 보는 모든 색을 볼 수 있고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의 앵무새는 암컷과 수컷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반사되는 색으로 구분하도록 발달해온 가설이 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서는 비슷한 색상의 앵무새들 사이에서 자외선 착색을 관찰하기 위해 특수 장치를 사용하는 실험을 하였으며 이 결과 자외선 장치를 통해 보았을 때 암컷과 수컷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암컷은 자외선에 반사되는 깃털을 가장 밝고 화려한 색을 가진 수컷 앵무새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앵무새가 짝짓기 목적으로 자외선 시력을 갖도록 진화해온 가설도 있지만 영양, 먹이를 목적으로 시력이 진화해온 가설도 있습니다.
앵무새가 야생에서 자외선에 반사되는 곤충과 과일, 열매 등을 쉽게 구분해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발달해 왔다고 합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도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앵무새가 낮에만 색상과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밤에는 색을 구분하며 움직이는 행동이 급격히 느려졌다고 합니다. 앵무새는 인간처럼 색을 보기 위해 더 많은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낮에는 우리보다 더 잘 볼 수 있지만 밤에는 빛이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색을 보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앵무새의 정확한 진화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새들이 자외선 시력으로 발달해온 이유가 음식과 먹이를 찾고 짝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햇빛은 앵무새 건강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 D3 합성을 통해 칼슘 흡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사람과 똑같이 빛에 반사되는 색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외선 영역까지의 다양한 색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자외선으로 인해 우리보다 더 뚜렷하게 색을 구별함으로써 곤충이나 물속의 물고기, 과일, 열매 등 다양한 먹이 활동을 도우면서 생활할 때 새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류원이나 체험장, 가정에서 길러지는 반려 앵무새의 경우 자연에서처럼 스스로 원할 때 햇빛을 제공받을 수 없고, 지상에 거주하며 기른다 하더라도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안전상 창문이나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을 쬐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자외선 비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러지며 햇빛이 들더라도 직접적으로 쬐지 못하면 앵무새는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없고, D3가 적으면 근육 약화와 뼈 골절 및 대사성 골 질환을 유발합니다. 야생에서 살 때의 본질에 필요한 자외선 영역의 다양한 색 또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려 앵무새가 올바른 일광욕을 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들면서 유리나 커튼 등이 없는 장소이어야 하고,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밖에서 할 경우 안전을 위해 새장이나 이동장, 방충망을 통해서만 일광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하나 해가 잘 들지 않는 실내에서 기를 때 앵무새에게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어 비타민 D를 공급해 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새는 비타민 D2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식물성 위주로만 된 식단은 비타민 D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무새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 연구진들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D를 포함하고 있는 앵무새 전용 사료인 펠렛을 주식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비타민 D가 풍부한 계란 노른자와 앵무새 전용으로 만들어진 영양제로 비타민 D3를 추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드램프입니다. 버드램프는 날씨에 상관없이 햇빛을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하루 일정 시간 앵무새가 직접적으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버드램프를 장시간 너무 가까이서 쬐어주는 것은 앵무새 눈 건강에 좋지 않고, 전구는 빛이 계속 들어오더라도 D3 제작에 필요한 UVB는 빠르게 저하되기 때문에 최대 6개월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앵무새에게 햇빛은 중요하지만 대부분 도심에서 반려 앵무새를 기를 때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가 힘들고, 그에 따라 햇빛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타민 D3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하네스, 발목링, 이동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산책으로 종종 반려 앵무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앵무새로 기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꾸준한 노력과 사랑이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앵무새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